드디어 제임스 웹의 모든 장비가 관측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내뿜기 때문이죠. 심지어 작동하는 망원경 장비 자체까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려면 망원경 자신의 열까지 잡아주어야 하죠. 그래서 제임스 웹은 거대한 방열판을 통해서 태양빛이 광학 센서로 들어가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우주로 올라간 이후 제임스 웹은 성공적으로 방열판을 펼쳤죠. 덕분에 제임스 웹의 센서들은 서서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올라간 지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모든 장비들이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아주 낮은 온도로 차갑게 냉각되었습니다. 준비를 끝낸 제임스 웹은 가장 먼저 마젤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은하도 아닌 다른 은하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냈죠. 앞서 우주로 올라갔던 다른 적외선 망원경들과 비교하면 이번 제임스 웹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똑같은 방향의 하늘을 와이즈, 스피처, 그리고 이번 제임스 웹으로 찍은 것을 비교한 겁니다. 딱 봐도 제임스 웹의 압도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연습 삼아 촬영한 사진 속엔 단순히 마젤란 은하 속의 별들뿐 아니라 수많은 배경은하까지 빽빽하게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임스 웹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어떤 곳들을 관측하게 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없는 실제 제임스 웹의 관측 제안서를 기반으로 앞으로 관측하게 될 대표적인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제임스 웹은 외계 생명이 살만한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미션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계 생명체를 기대할 만한 가장 흥미로운 곳으로 물병자리 방향에 약 39광년 거리에 놓여있는 트라피스트-1 행성계가 있죠. 이곳은 무려 별 하나 주변에 외계 행성이 7개나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태양처럼 많은 수의 행성들이 함께 별 곁을 돌고 있죠. 트라피스트-1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는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이 7개의 행성들의 궤도 전체가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의 궤도보다 더 작습니다. 하지만 중심의 별이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고 미지근한 덕분에 이렇게 별 코앞에 바짝 붙어서 궤도를 돌고 있지만 행성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심지어 7개의 외계 행성들 중에선 무려 4개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액체 바다와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서 궤도를 돌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번 제임스 웹을 통해서 이 흥미로운 4곳의 외계 행성들의 하늘 속엔 어떤 화학 성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외계 행성들이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그 별빛 중의 일부는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해서 날아옵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 있는 화학 성분들은 이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죠. 이렇게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하늘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 H2O는 파장 2.7 마이크로미터의 빛을 흡수하는데요. 이건 딱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적외선 범위에 포함되죠.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오존 등 다양한 화학 성분들의 존재 여부, 함량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웹에 들어간 적외선 스펙트럼 분광기 리어스펙 덕분에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이 외계 행성들이 단순히 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대기권에 물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생명 탄생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재료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제임스 웹이 보게 될 이 외계 행성들의 하늘 속엔 우리 지구처럼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가득 담겨 있을까요? 앞서 허블 망원경은 큰 곰자리 방향의 하늘에서 G11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34억 년 전 빅뱅 이후 우주가 고작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의 초기 우주에 존재한 원시 은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죠. 이보다도 1억 년 더 전에 우주의 나이가 겨우 3억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존재한 또 다른 원시 은하 후보 HD1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껏 발견한 가장 머나먼 과거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의 천체들이죠. 물론 허블 망원경은 이 2개의 머나먼 초기 우주의 은하를 포착하긴 했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둡고 희미한 모습으로 포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은하들의 정확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죠. 하지만 더 거대한 눈을 갖고 있는 제임스 웹이라면 이 머나먼 은하들을 더 밝고 선명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스펙트럼도 얻을 수 있죠. 은하들의 스펙트럼은 특히 먼 우주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 자체가 통째로 팽창하면서 먼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나죠.
따라서 아주 먼 은하의 빛은 더 파장이 길고 붉은 쪽으로 치우친 채 관측됩니다. 굉장히 머나먼 은하라면 아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나서 적외선 쪽으로 치우칠 정도죠. 앞서 허블은 가시광선과 근자외선의 짧은 파장의 빛으로 우주를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임스 웹은 허블이 볼 수 있었던 범위보다 더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우주를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허블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었던 이 먼 은하들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제임스 웹은 허블 선배가 추정했던 이 머나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허블 선배의 실수를 발견하게 될까요? 여기에 이어서 또 최근 발견된 또 다른 초기 우주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암흑기가 끝나는 순간 존재했던 최초의 별 에렌델이죠. 단일 별로선 처음으로 우리 은하를 넘어 우주 끝자락에서 발견된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입니다. 이 놀라운 별 에렌델은 같은 방향의 하늘에서 보이는 또 다른 거대한 은하단에 의한 중력 렌즈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놓여있는 다른 은하단이 강한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휘어놓은 덕분에 멀리 놓인 에렌델의 빛이 여러 갈래로 꺾여 들어오면서 더 밝게 증폭되는 현상이 벌어졌죠. 게다가 이례적으로 무려 1000배나 더 밝게 별빛을 증폭시켜준 덕분에 허블은 이 말도 안 되는 먼 거리에 놓인 단일 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배나 더 증폭된 결과가 이 희미한 모습이죠. 여전히 허블의 관측만 가지곤 깨끗한 스펙트럼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으로 에렌델을 다시 관측해서 더 밝고 깨끗한 새로운 스펙트럼을 찍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에렌델의 거리가 정말 이렇게나 먼 거리가 맞는 건지, 그리고 에렌델이 정말 혼자 있는 단일 별인지 아니면 별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성단인지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도 제임스 웹으로 꼭 봐야 할 명소인데요. 우리 은하 중심부는 은하 원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별 먼지들로 인해서 바로 관측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관측하죠.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먼지 구름을 요리조리 피해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적외선은 먼지 구름 너머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부 곁을 빠르게 돌고 있는 별과 가스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정중앙에 무시무시한 중력을 행사하는 아주 무거운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려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육중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죠. 하지만 기존의 지상망원경과 허블의 관측만 가지곤 더 디테일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죠. 더 뛰어난 분해능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바라본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단순히 하나의 초거대 블랙홀인지 아니면 수많은 작은 블랙홀들이 바글바글 모여 이루어져 있는 작은 블랙홀들의 군집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은하들은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태어난 건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단순히 무거운 별 하나가 진화를 마치고 붕괴하면서 태어나는 훨씬 가벼운 항성 질량 블랙홀의 기원에 대해선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들의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에 대해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가벼운 블랙홀들이 계속 합체하면서 이런 거대한 블랙홀까지 성장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서 탄생하는 건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임스 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바로 며칠 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를 통해서 새롭게 발표된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의 인증샷을 넘어서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이 괴물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천문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명소들을 제임스 웹의 새로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측 프로포절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임스 웹과 함께할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도 함께 앞으로 이어질 제임스 웹의 새로운 발견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